네,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버 리니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제품은요, 바로 구글 픽셀 4입니다. 리뷰 시작 전에 스펙을 설명드리자면, 화면은 5.7인치에 2280x1080에 9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 칩셋은 스냅드래곤 855, 6GB의 램, 무게는 162g, 배터리는 2800mA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선 충전과 IP68 등급의 방수 방지를 지원을 하고, 지문 인식은 없는데 아이폰과 같은 얼굴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듀얼심을 지원하는데 물리적인 듀얼심이 아니고 하나는 물리심, 하나는 e심을 통해서 듀얼심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알뜰폰 통신사인 T플러스에만 e심이 가능하죠. 이 제품의 개봉기를 올린 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당시에 직구 가격은 할인이 들어가서 배송비와 관세를 포함해서 약 30만원 가량이었고, 지금은 약 35만원 정도는 지불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전파법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 전파법이 개정이 되면서 직구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간단하게 이 전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의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통신 장치를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를 해서 벌금 또는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게 왜 불법이냐 하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한국에 전파망이 있는데 이 허가되지 않은 기기들의 통신에서는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보안이 가장 큰 이유이고, 이 외에도 싸게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을 해서 국내에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행위가 부당이득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전파법을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판매에 중고거래도 해당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모르고 중고거래를 하다가 당황스러움을 주었던 그런 법이고, 사실 저도 예전에 한번 신고를 당해서 조사를 받았던 그런 법입니다.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나오고 별 탈 없이 지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중고등학생들조차도 신고를 많이 당했다고 하여 악이 없는 사람들,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황당하고 안타까운 법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에 이런 법이 바뀌어서 직구폰을 1년 이상 사용을 하게 되면 개인의 실사용을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어서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사실 이게 개정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하니까 직구를 해서 1년 동안 잘 쓰시다가 이번에 픽셀 6가 국내 출시 루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픽셀 6가 나온다면 이거 딱 1년 쓰다가 구글 거 괜찮다 싶으면 넘어가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자잘한 버그들도 은근히 많고, 현재로서 다른 폰들과 비교하기에 딱히 특출나는 부분도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 직구해서 사용해도 좋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겠습니다. 전면에는 최신 기기들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넓은 이마를 가진 화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얼굴 인식을 담당하는 IR 센서와 인식률을 높여주고 다른 부가 기능을 하는 레이더 센서를 포함하는 각종 센서들, 그리고 카메라가 있습니다. 화면은 5.7인치의 아담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2차 마이크, 좌측에는 심카드 트레이, 우측에는 포인트 컬러를 가진 전원키와 볼륨 조절 버튼, 하단에는 스피커, C타입 단자, 마이크, 후면에는 거의 최초로 들어갔던 카메라 섬에 있는 듀얼 카메라와 LED 플래시, 그리고 2차 마이크에 구글 로고까지. 전체적인 디자인은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릴 요소들이 있습니다. 전면의 이 이마 부분, 후면에 숨기지 않은 카메라 섬, 모두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약간 팬더를 연상케 하는 색 조합에 이 전원키의 포인트 컬러까지. 참고로 이 후면의 재질은 그냥 유리나 플라스틱의 촉감이 아니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재질로 제 기준에서만큼은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은 5.7인치의 FHD 플러스의 해상도를 가진 디스플레이인데, 제 기억에 아마 90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거의 최초의 기기였을 거예요. 지금은 뭐 120 주사율을 보급형에도 넣고 있어서 큰 특징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단순히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 칩셋에 90Hz의 주사율이 들어가는 제품은 아직도 흔치가 않아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다만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부터 이 주사율이 요즘 말하는 가변 주사율처럼 특정 상황에서 주사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즘 기기들처럼 화면을 인식해서 고주사율이 필요할 때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뜬금없이 변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은 동일한 문제가 있다고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외에 단순 품질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고, 아이폰의 트루톤 디스플레이처럼 주변의 색온도에 맞추어 디스플레이 색감이 변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눈이 편한 디스플레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하단의 스피커와 상단의 수화부를 함께 사용하는 스테레오 스피커인데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두 스피커의 밸런스도 아주 잘 맞고 최대 볼륨도 상당히 큰 편이고 저음이나 고음 모두 찢어진다거나 부족한 소리를 내주지도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수준의 스피커입니다. 충분히 공간감도 있어서 매우 좋았고 추가로 이 나우 플레잉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주변에서 음악이 들리면 이 음악이 어떤 노래인지 자동으로 검색을 해서 알려주는 기능인데 국내, 해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노래 모두 검색을 해주고 인식률도 굉장히 좋고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BGM도 검색을 해주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기능이었습니다. 다음은 칩셋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칩셋은 스냅드래곤 855 칩셋으로 현재 기준에서 아주 좋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작업을 해도 부족하진 않은 좋은 성능을 내주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은 그냥 85 칩셋만큼 돌려서 그냥저냥 돌리는 수준인데 자잘한 버그를 감안하지 않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로 부드럽고 빠릿한 구동 속도를 보여주는 기기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사용 성능을 보여줍니다. 설정창에 들어가서 누르면 뜨고 누르면 뜨고 하는 것이 상당히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백그라운드에서 뭐 다운로드를 한다거나 해도 잔렉이 거의 없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램 성능입니다. 램은 6GB로 처음 출시가 되었을 때부터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부족한 성능이었습니다. 확실히 절대적인 용량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앱이 리프레시가 있는 정도이기는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다른 작업을 해도 상당히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아마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게임이나 무거운 작업은 확실히 버거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적당히 무거운 작업을 적당히 즐기는 수준이라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램 성능입니다.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실 텐데 이 구글폰은 좋은 카메라에 전화 기능을 넣었다고 할 만큼 카메라 성능이 좋은데 참고로 칭찬으로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만큼 카메라 성능이 상당히 좋습니다. OIS와 AF를 지원하는 1220만화소의 f1.7 광각 카메라와 OIS와 AF를 지원하는 1600만화소의 f2.4 망원 카메라의 듀얼 구성인데 사실 센서 자체도 그렇게 좋은 센서는 아니고 화소수가 높다거나 조리값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구글의 후처리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주는 카메라입니다. 지금 이 제품이 출시가 된 지 2년 정도가 지나서 최신 폰들과 비교를 하기 힘들지 않나 싶은데 확실히 스펙 자체가 부족해서 크롭, 그러니까 이제 줌을 한다거나 할 때는 디테일이나 선명도가 확실히 부족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사진 품질을 보면 전혀 부족하지 않은 카메라 성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인물 사진이나 야간 모드에서는 최신 기기들만큼 어쩌면 그것보다도 더 좋은 수준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물 모드는 사물의 주변을 따는 능력이 상당했고 야간 모드도 사진을 밝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진의 품질 자체도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제가 모두 너무 만족스럽게 사용을 한 만큼 이 배터리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시간상으로 대충 5시간 30분 정도인데 지금 안드로이드 12가 올라간 상태이고 업데이트가 되기 전에는 5시간을 못 채울 정도로 꽤나 심각했는데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조금 나아져서 그나마 하루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의 배터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충전은 배터리 용량이 적은 만큼 45분 정도면 완충이 되어서 이 점은 나쁘지 않았네요.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직구폰이라서 구매가 어렵다 하는 분이 아니라면 구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를 제외하면 뭐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부족하긴커녕 차고 넘칩니다. 현재 가격이 35만원 정도라고 했을 때 비교할 만한 다른 중고기기는 S10이나 노트 10 정도인데 성능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 90Hz의 주사율이 추가로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기는 힘든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AS가 어렵고 자잘한 버그들이 많고 국내에서 케이스를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단점이라 구매를 하실 분들은 이것을 감안하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 크기도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메인폰으로 사용하기에도 좋고 세컨폰으로도 부담없이 구매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테크 유튜버 리뉴브였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빠이.